유독 날이 포근했던 2007년의 성탄절. 거리 곳곳에서 캐럴이 들렸고 교회는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성탄 예배를 마치고 나온 이양과 우양은 놀이터에서 한참을 뛰어놀았습니다. 부모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그곳에서 만나지 말았어야 할 남성을 마주쳤습니다. 남성은 아이들에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많이 아프다며 말을 걸었고 어디가 아픈지 봐달라며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아이들은 남성을 따라갔지만 집에 강아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초등생 유괴살인범 정성현 사건을 분석해봅니다. 자, 진짜 좀 저는 이 사건을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진짜 저는 제가 이 흉악범들, 연쇄살인범들 이런 관련 책을 저도 쓴 게 있는데 정말 이 정성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마스에 아이들 둘이 사라졌습니다. 네, 2007년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이양과 2학년인 우양이 사라졌습니다. 두 아이는 평소 친자매처럼 붙어 다니던 사이였는데요. 실종 당일에도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마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동을 했는데 그날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금품을 요구한 협박 전화도 없어서 당시 경찰은 몸값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아이들이 유괴됐을 걸로 보고 수사에 나섰고요. 경찰은 실종 6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지만 두 달 넘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양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살아 돌아오길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그런데 무려 79일 만에 실종된 장소에서 16km 떨어진 한 야산에서 훈련을 하던 예비군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당시 굉장히 심하게 훼손이 돼 있었고요. DNA 검사 결과 이양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경찰도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당시 경찰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검거 경위는 시체를 절단하여 차량을 이용 안매장한 수법으로와 혼자 사는 독거남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68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 용의자가 렌트카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렌트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하여 실종자들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자, 저렇게 검거를 한 정성현, 이 아이들을 꿰어낸 방법이 야, 내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좀 아파. 너희들이 와서 좀 봐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DNA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은 이겁니다. 결국은 독거남일 것이다. 그리고 렌트를 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봤고요. 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정성현이를 용의자로 특정을 했고요. 정성현 같은 경우는 이 어머니 집에 충남 보령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성현이를 검거를 했고 직업 자체가 대리기사였는데 이양 집하고 한 130m, 30m 그 정도 근처에 사는 이웃집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 차 안에 DNA가 발견이 됐고요. 사건 당일에 술을 마셨고요. 본드를 불었습니다. 그래서 환각 상태에서 아이들을 유괴한 뒤에 살해하고 렌터카로 시신을 옮겨서 유기했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2명의 아이 중에 1명의 시신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다른 그 실종 아동의 가족들은 제발 우리 아이만이라도 좀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네. 기도를 했어요, 정말. 네, 모두가 우양만이라도 살아있길 바랬지만 정성현은 그 기대마저도 저버렸습니다. 우양을 이제 경기 시흥에 있는 호수에 버렸다고 진술을 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곳을 찾아봤는데 이곳에서 찾지 못했고요. 경찰이 다시 추궁을 하자 시화공단 안에 있는 하천에 버렸다. 이렇게 다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양의 시신을 군자천 인근에서 발견을 했는데 우양의 시신도 훼손된 채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검거 직후에 이 정성현의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왜 그러셨어요? 예, 안 죽였어요. 그 지금 억울하세요? 예. 왜 아직 억울하세요? 조사도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냥 뭐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고령에는 왜 가셨어요? 저희 엄마네 집입니다. 그럼 애들 전혀 모르는 거고 일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예, 저는 안 죽였습니다. 25일 날 뭐 하셨어요? 25일 날 낮에는 저 아는 분랑 같이 있었고요. 저녁에는 대리운전하느라고 차 빌려가지고 지금 들으신 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응? 자,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왔어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저도 잊고 있었던 기억이 저 얘기를 들으니까 딱 되살아나는데요. 저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는 이 아이들을 이 시신을 유기한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너무 놀라서 유기했다는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살해한 것까지 인정을 했는데 경찰이 이제 과거 기록을 보니까 이 정성현이 하필이면 2004년도에 군포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해쳤을 때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도 정성현이었던 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조사를 해서 추궁을 하니까 그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그때 만약에 2004년도에 정확히 더 밝혀서 검거를 할 수 있었더라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4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미제 사건이었는데 44살 당시 44살의 술집 여성이 살해가 됐었는데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정성현이 저지른 범행이었던 거죠. 그때 2004년에 정성현이를 잡았더라면 이 두 아이는 지금 나이가 제가 계산해봤더니 20대 초반 중반 정말 한참 공부하고 한참 취직 준비하고 정말 소개팅하면서 그 젊음을 꽃피웠을 그 아이들인데 예? 승현님 네. 이자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말 이 사람같이 괴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커한 환경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계모설화에서 자라면서 언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당시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고등학교 때는 지각과 결석이 잦았다. 또 청년기에 들어서 사귀었던 여학생들에게 다 일방적으로 실연을 당하면서 여성에 대한 배신감, 적개심, 혐오증을 갖게 되었고 이게 범죄의 동기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괴물이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괴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갖는 거 아닌가. 그날도 지금 사건이 일어난 이날도 외로워서 환각을 한 상태에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는 걸 보면 이러한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괴물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정성현은 사형 선고를 받긴 했습니다. 네, 자 1심, 2심 다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과 살인도 있었지만 또 이전에 또 군포 부녀자도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수회에 걸친 살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린이 살해 범죄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는 법원의 책무다.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법정 최고형인 이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좁은 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어린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극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성현이 교도소에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는 동안에 이양의 아버지는 괴로워하시다가 술로 매일매일을 보내시다가 결국 이 막내딸 곁으로 갑니다. 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희 취재진이 이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도 너무나도 이제 이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셨는데 결국 돌아가신 거죠. 당시 유족의 인터뷰 잠깐 듣고 가시죠. 딸이 입고 나서 맨날 술이지 뭐 맨날 술 먹다가 술 아니면은 뭐 또 저 인형 끌어안고 전에 울고 조카딸 죽기 전에 그거를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주려고 전에 했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환장을 하는 거지 뭐. 자, 양 변호사님, 그 유족들의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시죠. 지금 들으신 얘기가 이제 이양의 외삼촌 얘기인데요. 이양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을 저렇게 보내고 난 뒤에는 술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거의 뭐 지금 매일 보시는 저분이 돌아가시 전에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의 모습으로 예, 제가 예. 알고 있는데요. 결국 크리스마스 얘기가 뭐냐면 크리스마스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딸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사주려고 인형을 가지고 있다가 못 주고 딸이 세상을 저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 그 인형을 안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매일 술을 드시다가 결국에는 사건 6년이 지나서 술 때문에 사망을 했고 딸 묻힌 곳에 같이 묻혔다고 합니다. 예. 정성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제가 쓴 책에서도 정성현에 대해서 별도의 하나의 챕터로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이자가 얼마나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쟤 왜 저렇게 또 오버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만 저는 유영철, 강호순 그리고 정성현 진짜 이 세 명은 꼭 사형이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성현이 얼마나 제가 왜 정성현을 그 세 명 중에 한 명으로 꼽았냐면 반성을 하지 않아요. 자,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0년도에 동아일보에서 아이들을 납치해 살해했다. 또 어떤 여성도 성폭행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정성현에 대해서. 자, 그랬더니 정성현이 동아일보를 고소합니다. 나는 저 아이들을 유인해서 살해했지 납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폭행하지 않았다. 명예훼손 소송을 했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구치소로 찾아가서 정성현을 직접 면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자한테 내가 소송을 건 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건 아니잖아요. 2천만 원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해서 2천만 원을 받아냅니다. 그 수원지검장은 어제 인사가 나서 바뀌긴 했지만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당시 담당 검사였어요. 신성식 검사가 날 협박했다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당시에 소송도 겁니다. 당연히 기각이 되죠. 신성식 검사가 당시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성현이는 어차피 사형이 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도 좀 불쌍해서 내가 진짜 밥도 사주면서 잘해줬더니 이 자식이 이렇게 날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막 승효님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진짜 이 이자가 또 얼마나 또 지 몸 하나는 또 각별하게 챙기는지 교도소에서 수지침 이거를 자기 어떻게 이런 거 저런 거 막 모아서 수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 또 걸렸어요, 교도관들한테. 그랬더니 교도관들이 또 이렇게 약간 페널티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부당하다고 법에서 했겠죠. 그렇게 했어요. 사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을 들여다보는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자기의 수호지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지를 들여다보고 두 번째는 그 생활이 과연 그 교정시설에서 그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좀 들여다보는데 우리 앵커가 말했다시피 지금의 정성현은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사람이죠. 결국 자기의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그 교정시설 안에서도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기의 그 편한 교정 생활을 위해서 교도관들 그렇게 한번 그 국가배상 청구당하면 진짜 제대로 된 교정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팠고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어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편 시각을 피해자 중심으로 좀 바꾸어서 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우리가 좀 돌봐야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20년에 1,033억 정도가 피해 구조기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 사용되는 비용은 20% 정도밖에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자가 이러한 구조기금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법무부나 그다음에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의 피해자 구조를 위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를 위한 원톱 시스템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좀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뭐 또 지인을 통해서 사건 반장에서 네 소식을 다루더라 또 얘기를 듣고 본인을 뭐 이렇게 모욕했다고 또 고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